세계에서 최고라는 언어학자가 결국 두 손을 들었습니다. 20개가 넘는 언어를 자유자재로 다루며 살아있는 언어 사전이라 불리던 인물이었죠. 그러나 그는 단 하나의 언어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로 한국어였습니다. 단어 하나에도 감정과 철학이 담겨 있어 그 어떤 외국어로도 완벽히 번역할 수 없는 언어. 정, 한, 눈치, 효 같은 말 앞에서 그는 세계 최고의 명성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언어의 지배자가 아닌 언어의 제자가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과연 그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한국어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잉글랜드 옥스퍼드의 고풍스러운 도서관. 수백 년의 역사를 품은 돌벽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어 고요한 빛을 들이우던 그곳에서 언어학자 알렉산더 브라운 교수는 언제나처럼 책상 위에 수십 권의 자료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어학계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명성을 지닌 학자였습니다. 20여 개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었고 고대 문자 연구에도 탁월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학계에서는 그를 두고 살아있는 언어 사전이라 불렀습니다. 그런 알렉산더가 어느 날 한국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주제는 21세기 다문화 사회 속 언어의 보편성과 한계. 그는 자부심에 차 있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언어는 없다. 내 연구라면 이 주제를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다룰 수 있지. 그러나 학술대회 현장에서 그는 뜻밖의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한 한국 교수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정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알렉산더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정, 사랑과 우정, 친밀감과 애정이 섞인 개념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하나로도 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어서 한, 눈치, 효 같은 단어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머리를 싸맸습니다. 수십 년간 세계 언어를 탐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어 하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다니. 청중들 앞에서 땀방울이 맺히는 순간 알렉산더는 자신의 자만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아직 모르는 언어의 세계가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그는 호텔방에서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길거리 사람들의 목소리가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는 그 속에서 낯설지만 묘하게 따뜻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나는 언어를 연구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껍데기만 본 게 아니었을까? 언어의 진짜 본질은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삶과 정서일 텐데. 그 순간 그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학문적 연구를 넘어 직접 그 언어 속으로 들어가 그 영혼을 느껴보겠다고. 그리고 그 대상은 바로 지금껏 자신을 좌절시킨 한국어였습니다. 알렉산더는 학회가 끝난 뒤에도 귀국을 미루었습니다. 그는 서울의 작은 하숙집을 얻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세계적인 학자가 왜 굳이 머나먼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려는 걸까? 하지만 알렉산더는 결심이 단단했습니다. 이번에는 책상 위 이론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언어를 배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근처 공원에 나가 조깅을 하며 노인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어눌한 발음으로 안녕하세요 한마디조차 버거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입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가면 상인들이 건네는 말들을 적어두었고 버스에서 아이들이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도 단어를 포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 박영희의 따뜻한 손길에서 한국어의 진짜 힘을 느꼈습니다. 저녁에 늦게 들어온 알렉산더에게 영희는 따끈한 국밥을 내주며 말했습니다. 멀리서 와서 힘들죠? 많이 먹어요. 그 말 속에 담긴 다정함은 단순한 배고프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보듬는 언어였습니다. 그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어의 단어 하나하나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건네는 매개체라는 것을. 그러다 어느 날 영희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글자는 얼마나 배웠어요? 알렉산더는 부끄럽게 웃었습니다. 사실 그는 여전히 글자를 완벽히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영희는 종이에 나 달을 써주며 설명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기억은 혀 뒷부분이 막히는 소리 모양. 아는 하늘과 땅과 사람을 나타내요. 알렉산더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음이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사실, 모음이 우주적 철학을 담고 있다는 점은 그가 알던 어떤 문자 체계에서도 본 적이 없는 독창성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한글 자모를 노트에 반복해서 적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의 15세기 사람들이 이런 체계를 창안하다니. 내가 연구해온 수많은 언어들보다도 훨씬 과학적이고 아름답다. 시간이 흐르며 그는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전철역에서 안내방송을 따라하고 서점에서 아이들용 동화책을 사서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어눌했지만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러던 중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영희 아주머니가 손녀 민지를 데려왔습니다. 민지는 8살이었고 호기심 많은 눈으로 알렉산더를 쳐다보았습니다. 외국인 아저씨, 왜 우리 말 배워요? 알렉산더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너희 말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 같아서. 민지는 깔깔 웃더니 자기가 쓰던 공책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저랑 받아쓰기 해요. 제가 선생님 할게요. 그 순간 알렉산더는 진짜 수업이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웃음과 장난 속에서 그는 교과서가 아닌 삶 속에서 언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민지와 함께 동네 도서관을 찾았을 때 알렉산더는 효라는 글자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민지는 그 글자를 읽으며 말했습니다. 효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엄마가 늘 말해줬어요. 알렉산더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서양에서는 부모에 대한 사랑이나 존경이라는 표현은 있지만 하나의 단어 속에 그것을 다 담아내는 개념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히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다. 그 속에 그 민족의 영혼이 살아있다.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지금껏 언어를 다이섹트해 부하는 학자였다. 그러나 한국어 앞에서는 오히려 내가 해부당하고 있다. 내 마음이, 내 자만이. 알렉산더는 점차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언어학자로서의 권위보다는 한 명의 배우는 학생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언어가 가진 진짜 힘, 사람을 연결하는 따뜻한 울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의 한국 생활이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는 민지와 함께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낯선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카메라를 들이대며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옥스퍼드의 저명한 교수가 한국에 와서 연구 자료를 빼돌리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한글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알렉산더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한글을 배우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이미 단정 지은 듯한 눈빛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알렉산더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하숙집 앞에서 이웃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역시 그 외국인 수상하다더니, 한글이 위대하다더니 속으로는 비웃은 거 아냐?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알렉산더는 점점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민지의 학교 친구 부모들까지 민지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말을 했습니다. 민지조차 눈치를 보며 알렉산더를 멀리하려 했습니다. 알렉산더는 괴로웠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게 뭐란 말인가? 그는 억울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이곳에서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동안 조금은 쉽게 다가왔다고 생각했던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갑자기 높은 장벽으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뒤
그는 도서관에서 우연히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학회에서 처음 자신에게 정을 설명해 보라고 물었던 바로 그 한국 교수였습니다. 교수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번 소문은 아마도 동료 학자들의 질투일 겁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말보다 마음을 먼저 봅니다. 그동안 교수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이 언젠가는 진실을 드러내줄 겁니다. 알렉산더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에게 손을 내민 사람은 하숙집 아주머니 영희와 어린 민지였습니다. 교수님 괜찮아요. 저는 교수님이 진심으로 우리말을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민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교수님이 우리 민지랑 받아쓰기 하는 거 내가 다 봤는데 그런 사람이 비웃을 리가 없죠. 영희도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 순간 알렉산더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외부의 모든 시선이 차갑게 돌아서도 자신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 아니 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그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학자로서의 명성과 체면이 무너져도 좋으니 진심만은 증명하겠다고. 그래서 그는 공개 강연을 자청했습니다. 마을 주민들, 학생들, 기자들까지 모두 모인 자리에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어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알렉산더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한국어로 전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마음은 거짓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발음이 서툴러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러나 곧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배운 단어들을 모아 자신이 왜 한국어에 감동했는지, 한글의 창제 원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자신이 오해받으며 느낀 고통 속에서 오히려 이 언어의 따뜻함을 더 깊이 깨달았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는 종이에 직접 정이라는 글자를 써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단어를 아직 다 설명할 순 없지만 저는 이 글자를 제 가슴으로 배웠습니다. 정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순간 강연장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오해는 눈 녹듯 사라지고 사람들은 처음으로 그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알렉산더의 공개 강연 이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의욕의 눈빛으로 그를 멀리했던 사람들조차 그의 서툴지만 진심 어린 한국어 연설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뜨끈한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소박한 밥상 위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언어는 단순히 단어와 문법의 조합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달이라는 사실을. 시간이 흘러 그는 한국 생활에 더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민지와 함께 동화책을 읽으며 발음을 고치고 영희 아주머니와 함께 시장에 가서 물건값을 흥정하며 억양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은 시골 장터에서 만난 노인이 한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은 말이야, 그냥 슬픔이 아니여. 오랜 세월 쌓이고도 풀리지 않은 마음이여. 그렇다고 원망만은 아니지. 그 속엔 다시 살아가려는 힘도 담겨 있거든. 그 설명을 들은 순간 알렉산더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도 늘 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인정받고자 몸부림쳤지만 늘 스승의 그늘에 가려졌던 기억. 명성을 얻었어도 공허했던 학자의 길. 그는 그 모든 것이 풀리지 않은 한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어와 한글을 배우며 그는 그 한을 비로소 이해하고 또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어는 나를 가르친 언어가 아니라 나를 치유한 언어다. 몇 달 뒤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에게 긴급 귀국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그가 명망 높은 교수였고 복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학에 사직서를 제출하며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제 언어학자가 아니라
한국어의 학생으로 남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작은 마을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대신 아이들에게서 한국어를 배우는 삶을 택했습니다. 아이들은 외국인 아저씨의 서툰 발음을 웃으며 고쳐주었고 그는 그 웃음을 세상에서 가장 값진 수업료라 여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알렉산더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매일같이 한글을 쓰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작은 책 한 권을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나를 바꾼 언어. 그 책에서 그는 고백했습니다. 나는 언어를 정복하려 했으나 결국 언어에게 정복당했다. 한국어는 나를 낮추었고 동시에 나를 새롭게 세웠다. 나는 이 언어를 통해 진짜 인간이 되는 법을 배웠다. 책은 출간과 동시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외국 학자의 시선 속에서 오히려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의 가치를 새삼 깨닫게 되었고 세계의 학자들은 언어는 학문이 아니라 삶이라는 알렉산더의 메시지에 깊은 울림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민지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민지야, 내가 나에게 처음 공책을 내밀며 받아쓰기를 시켜주던 나를 기억하니? 나는 그 순간부터 학생이 되었단다. 내가 내 선생님이었다. 언젠가 내가 자라 세상에 나아가면 내 이름으로 빛나는 길을 걸어가길 바란다. 민지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언어가 아닌 마음으로 다가가야겠다. 그렇게 알렉산더의 한국에서의 여정은 끝이 났지만 그가 남긴 가르침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연결하는 달이라는 진실을 말입니다.